안녕하세요. 서울 모금초등학교 김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이 두 번째 발표인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교과 연구회랑 IPTV 교과 연구회 두 개 다 소속이 돼서 오늘은 IPTV를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난해한 제목을 이해하는데 아마 목표를 두고 제 말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이제 1학년 학생들 앞에서 제가 동기유발하는 장면입니다. 예,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는 그런 장면 하고 있습니다. 애들 상당히 좋아하죠. 예, 선생님도 아마 역할놀이 많이 하실 텐데 또 4학년 아이들입니다. 제가 재주가 몇 개 없는데 볼살이 좀 늘어나요. 예. 볼살을 좀 늘려주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그것도 자주는 안 해주고요.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또 신비주의로 가야 되니까. 저는 수업을 항상 생각할 때 교실이라는 공간은 저에게 무대고 그다음에 나는 배우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수업에 임합니다. 멋진 대사로 관객들을 좀 사로잡고 싶어 하고 내용을 전달하고요. 또 컴퓨터라든지 칠판, TV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아이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스마트 교육을 지금 1년 정도 하게 되면서 이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업은 연극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에 좀 제가 바뀐 생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요, IPTV 도시의 중심에서 백남준이 되어 역사를 외치다입니다. 좀 스마트한가요? 네, 한번 그대로 따라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IPTV 도시의 중심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서울 모금초등학교고요. 학년 공통 아이디 14개를 선생님들께 지급했고 개별적으로 또 사용하실 분들 8개 아이디 지급했고요. 저는 6학년 4반에 32명의 아이들에게 그 IPTV 학생 아이들 지급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정보영재학급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 방송부, 보육교실에 아이들 지급해서 학교 TV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KT에서 나온 IPTV 서비스 화면이고요. 이거는 우리 반에서 운영하는 학급 강의실의 모습입니다. 도시의 중심에서 우리 학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오목교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다 보셨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기는 뭐 방송국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높은 빌딩이 있고 높은 사교육도 있고요. 높은 스트레스도 있고 높은 교육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년체육대회입니다. 우리 반 학부모들이에요. 예, 학년체육대회 때 저 팜플렛의 왼쪽 위에는 제 사진이 있습니다. 예. 처음엔 상당히 부담됐어요. 근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이걸 활용하자.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자연으로 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혼자서 40명이 넘는 아이들 데려가기 너무 힘들죠. 학부모들을 데려갔어요.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같이 갑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들이 참 좋아하시고 또 명예교사로서 참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반 아이들 6학년 4반 아이들입니다. 별을 따 4반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들과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연히도 갤럭시 탭으로 교실 전체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고 처음에 들으셨겠지만 무선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갤럭시 탭으로 저와 TV 무선으로 송출이 되고요. 또 아이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도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로도 이렇게 네트워크 구축했고 갤럭시 탭은 뒤에 보시면 IMS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컴퓨터 교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데스크탑에서 학생의 그 탭과 제 탭이 제어가 가능한, 그래서 모니터로 학생의 탭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저에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백남준이 되어 무슨 말이냐면요, 미술 수업입니다. 제가 7월 달에 한 미술 수업인데요. 미술 6학년 6단원에 보면 영상미술이라는 게 있고 그 소단원 컴퓨터 미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단원 수업을 백남준이 되어라는 주제로 제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수업의 도입 부분에 IPTV 백남준,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백남준이라는 도입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IPTV에 있는 비디오 예술을 공부하면서 백남준 선생님 몰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백남준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백남준 선생님. 네, 이렇게 도입 영상으로 IPTV를 활용했습니다. 도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갤럭시 탭으로 조사를 하라고 시켰어요. 보시면 백남준은 누구인가요? 비디오 아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다다익선이라는 작품과 거북선이라는 작품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조사 활동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백남준, 바다익선 실제로 모습을 나타냈을 겁니다. 바다익선은 1003개의 TV 모니터로 개천절 10월 3일을 의미합니다. 다다익선이 개천절 10월 3일을 의미하더라고요. 1003개의 브라운관으로. 그래서 다다익선을 모티브로 해서 남녀 각 한 팀씩 우리도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스마트 아트, 스마트 예술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갤럭시 탭을 가지고 남학생들끼리 한번 모여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날이 때마침 재헌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공평성입니다. 위에는 법원, 즉 뼈대입니다. 법원이 있어야 모든 법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고 가운데는 저울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이 제어제를 성취한 것과 국회에 방지한 것, 즉 공평하게 날 수 있고 밑엔 태극기, 우리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남학생들이. 이게 이제 실제 모습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아이들 힘들게 만들었고요. 또 의견이 많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의사소통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2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2시간 수업이 끝나고 여기서 그치면 스마트한 게 아니겠죠.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선생님, 백남준이란 작가는 거북선, 다다익선 등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정서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런 거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우리도 떠나자. 스마트 예술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한번 떠나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역사의 중심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를 외치다입니다. 내부 기한을 올렸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32명과 그다음에 학부모들 한 12명 정도를 섭외를 해서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의 요지는 다음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오목교에서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광장까지 우리가 하이킹을 하는 거죠. 6개의 모둠이 각자 5분 간격으로 출발해서 지하철을 타고 스스로 광화문까지 도착하는 활동을 구상했습니다. 저는 한 10분 전에 먼저 가 있고요. 좀 보여드리면요. 단원은 6단원 컴퓨터 미술, 그 다음 7단원에 보면 아름다운 우리 글씨라고 해서 궁서체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수업도 함께 차시를 제가 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집에 가서 사전 과제로 훈민정음과 이순신의 사람들이랑 IPTV 동영상을 보고 오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메트로 하이킹입니다. 6개의 부서가 5분 간격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있죠. 그럼 학부모들이 미행을 하면서 뒤에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목교역에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까지 오면 세종대왕 동상 뒤에 제가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하철 서울의 역사 중심에서 아이들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요. 또 백남준이 돼서 스마트 예술을 만들어보자. 그런 최종 프로젝트인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단지 출발하는 곳에서 미션을 설치하고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요. 사전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오히려 한 6명의 학부모 2명이 뒤에서 미행을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학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저에게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의 위치를 전송하게 계획을 짰죠. 수업을 잠깐 이 미션지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지침이 나와 있죠. 출발지, 모건초등학교, 도착지, 광화문역, 포토스팟 이란 게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다음 지하철 타고 내릴 때 조심하고 지하철을 타면 제가 나눠준 봉투를 뜯어봐라. 그럼 미션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부서 간의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하는 비상지시서를 줬고요. 그 다음 모든 평가는 뒤에서 미행하는 학부모들이 평가한다 라고까지 애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미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단에 있는 서울의 상징을 배경으로 라는 것도 있고요. 영화배우와 함께 아이리스 촬영지 있죠? 영화배우와 함께 그 다음 세종대왕이 되어 찰칵 그 다음에 세종대왕 앞을 지키고 있는 3가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아이들은 이걸 바꿔서 궁금해하죠. 예. 거기까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미션이 완료되면 세종대왕 진짜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설치해봤어요, 카메라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빠져나가죠. 여러 미션들이죠. 예상대로 1개의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모습이 1개의 부서. 이렇게 도착하면 저를 만납니다. 예, 세종대왕 뒤에서 만나면 아시겠지만 세종대왕 뒤에서 뭐가 보이냐면 경복궁이 정말 아름답게 딱 보이죠. 드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지하철 미션 과제를 저에게 수행하고 지하철역 이름 암기예요. 협동해서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 예술을 찍어보는 활동.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이들이 도착했죠. 스마트 예술을 한번 찍어봅니다. 넓은 공간에서.
네, 우리는 해동대요. 학생들이 찍은 거예요. 갤럭시 탭을 가지고 찍은 영상입니다. 오늘 나온 여행관이 저기 무슨 부가 도착했네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전반부 활동이 진행됐고요. 활동지가 2장이었는데 또 하나의 활동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려가면 아마 저희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세종 이야기가 먼저 있고 충무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또 훈민정음 언해문을 탁본을 출력해라. 또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해 수업이랬죠. 별을따 4반이라는 걸 서해로 써와라. 이렇게 미션을 줬고요. 그 다음 단계에 충무공을 외치다라는 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연의 의미를 좀 찾아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션을 주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뒷짐지고 그냥 돌아다니면 되고요. 예,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세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방금 이거 한 번 저기 찍은 거예요? 대답 안 해주죠. 예. 근데 아이들끼리 서해 코너가 있어요. 가서 쓰면 돼요. 알아서. QR코드도 찍어보고요. 예. 마지막에 학부모님도 좀 보이셨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모았어요. 제가 검사하고 그다음 간식을 간단히 먹이고 급식 전까지 학교로 돌아오는 4교시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4교시 동안 저는 거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이들은 쉬지 않고 생각했고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무엇보다 즐거워했습니다. 더 좋은 건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니까 아이들의 관찰을 누구보다 관찰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관찰을 많이 하면 그만큼 학급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학부모들도 상당히 협조적이고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아이들 소감입니다. 마지막 보시면요.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보이시겠지만 백남준 선생님을 존경한다 이런 말도 있고 스마트아트 재밌었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 새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말 협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다음에 자치부서 친구들과 협동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이 학생은 메트로 하이킹은 내 인생의 첫 하이킹이었다. 우리 네이처부 건투를 빌듯 보슬보슬 비가 내렸다. 지하철 미션은 조금 황당했지만 우리 부서는 해냈다. 부서 간의 협동심도 늘고 여러모로 재미있고 독특한 내 생의 최고의 수업이었다. 이렇게 써냈더라고요. 참 기분 좋게 이렇게 써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아트 참치반 6학년 4반의 학생 신유한입니다. 저희는 갤럭시 탭을 가지고 작은 작품 한 개를 만드는데도 의견이 안 맞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의 동료들과 커다란 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 아트를 창시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상 중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됐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제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목이? 예, 이렇게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교육은 영화 같은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꿈을 꿀 수 있는 드라마 혹은 음악을 만드는 종합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환경은 변해왔고 또한 변해갈 것입니다. 디지털로 바뀌고 새로운 기기가 나오며 더 편리한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배우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 재미, 놀라움. 배우는 순간이 즐겁다로 느낄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림 동화를 보며 함께 꿈을 그리고 문제에 도전하는 모험 정신을 키우고 원리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방법. 제가 요즘에 IPTV 교과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고 스마트 교과연구회도 하고 있고 뭐 교과부 중앙선도위원도 하면서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아까 연극에서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게 수업은 저는 영화다라고 요즘은 생각을 합니다. 교사는 영화 감독이고요. 감독은 그 수많은 스텝, 그리고 돈, 기술, 장비, 시나리오, 배우를 말 그대로 감독하는 직업이잖아요. 예. 또한 동시에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감독에 따라 배우의 연기가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또 작품의 완성도가 결정되고 흥행도 감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은 영화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관객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돼서 연기의 모험을 즐기고 또 관객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또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것이 학생의 역할이 아닌가 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대사로 전달하는 제 연극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스스로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바타와 같은 영화를 보면 정말 훌륭한 특수효과와 기술을 가지고 흥행을 만들어낸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감독이죠. 그런데 보면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특수효과를 들여서 실패한 영화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수효과나 첨단 장비에 치중한다 해서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의 본질인 그 이야기의 재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예. 그런 거 없이도 감독은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교육은 전국의 모든 교실에서 다양한 감독들이 영화 같은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교육입니다. 잘 살자 모두. 제 이메일 아이디입니다. 서울 모건초등학교 김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